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면서 한국 불교 문화도 세계의 문을 다시 두드리고 있습니다. 조계종이 프랑스를 찾아 유네스코 인류유산으로 지정돼 있는 연등회와 직지를 알립니다.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이 구례 화엄사와 디지털 화엄사지 제작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불교학술원은 화엄사를 시작으로 5년간 디지털 사찰 구축에 매진할 계획입니다. 동국대 건학위원회가 개교 116년 역사가 있기까지 학교를 빛낸 인물을 모아 평전 시리즈를 출간했습니다. 동국의 빛의 석전 박한영, 만해 한용운, 미당 서정주 등이 포함됐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이 1080인의 발기인 구성을 마무리하고 가칭 전국 여성 불자회 출범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공청회를 거쳐 다음 달 23일 조계사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할 예정입니다. NFT 시대를 맞아 불교계 현실을 진단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보는 기획보도 네 번째입니다. 불교 예술 문화에 종사하고 있는 작가들이 왜 NFT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코로나19로 두 차례 비대면으로 진행해온 인류 무형문화유산 영산제가 3년 만에 대면 시연을 펼칩니다. 이번 시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19 희생자들을 위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8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가고 하늘길이 열리면서 한국 불교 문화도 세계의 문을 다시 두드리고 있습니다. 조계종이 프랑스를 찾아 유네스코 인류유산으로 지정돼 있는 두 개의 불교 유산인 연등회와 직지를 널리 알리는 행사를 개최합니다. 특히 직지 불어 번역본 출간 기념식도 열어 한국 불교 우수성을 홍보합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 3년 만에 다시 열려 성대하게 회항한 연등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된 후 처음 봉행된 연등회로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부처님 오심을 봉축하며 거리를 화려하게 수놓았던 연등회가 지구 반대편 유럽으로 갑니다. 연등회 보존위원회는 내일부터 프랑스 파리와 낭트 등지에서 연등회 해외 홍보 행사 일정을 시작하고 현지 문화 관계자와 시민들에게 다양한 찬불 공연을 선보입니다. 또한 파리 시민들에게 연등을 만드는 강습 시간도 진행해 축제로서의 연등회의 의미를 전하고 직접 체험해보는 경험도 제공합니다. 연등의 세계화와 그 다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를 발언하는 마음에서 유네스코 본부가 파리에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파리 한국문화원에서 진행하는 행사라서 좀 더 유네스코 등재 기념 이후에 첫 해외 홍보 행사로 진행되는 부분이어서 더 의미가 있다고. 연등회 관련 행사와 더불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이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으로 알려진 직지심체 요절과 관련된 행사도 열립니다. 조계종 사회부 국제팀은 직지의 불어 번역본 출간 기념식을 현지 시간 오는 25일 주 프랑스 한국문화원에서 개최합니다. 이날 조계종의 직지 불어 번역 사업에 동참한 파리대학 야닉 브리누통 교수의 직지 강연회도 함께 진행됩니다. 또한 문화원에서 직지 홍보 부스를 마련해 직지의 역사성과 문화적 우수성을 널리 알릴 계획입니다. 조계종에서는 최근 직지가 선불교 깨달음의 정수를 뽑아 수록한 위대한 불교유산이라는 내용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자 했습니다. 이번에 프랑스어 번역서 출간도 그 일환이고요. 직지 원본이 보관되어 있는 프랑스에 프랑스어로 번역된 직지를 가지고 출간 기념회와 강연회를 개최함으로써 직지의 내용적 가치와 한국 불교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자 합니다.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파리에서 열린 미식 페스티벌 테이스트 오브 파리에 한국의 사찰 음식을 소개한 데 이어 연등회와 직지까지 아름답고 우수한 한국 불교 문화가 세계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아름답고 찬란한 역사를 지닌 사찰의 역사부터 건축물까지 모든 것을 온라인에서 만날 수 있는 문이 열렸습니다.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이 구례 화엄사와 디지털 화엄사지 제작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화엄사를 시작으로 5년간 디지털 사찰 구축에 매진할 계획입니다. 이효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요 전통 사찰이 지닌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박물관이나 도서관이 아닌 온라인으로 한 번에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과 구례 화엄사가 어제 디지털 화엄사지 제작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불교학술원 K 부디즘 사업의 일환으로 각 사찰이 갖고 있는 유무형의 콘텐츠를 디지털화하는 작업이 첫 발을 내디딘 겁니다. 정신문화가 이렇게 황폐해진 이 시대에 우리 스님들이 존재하고 사찰이 존재하는 이유를 분명히 좀 부각을 시켜야 되겠다. 근데 책으로는 안 되거든. 이것을 디지털화 시켜서 모든 사람들이 젊은 요소 막론하고 이건 볼 수 있도록 찾아볼 수 있도록 해야 돼. 디지털 화엄사지엔 역사부터 인물, 가람, 신행까지 화엄사에 대한 모든 것이 담깁니다. 특히 화엄석경의 원문과 한글 번역본을 함께 기재하는 등 화엄사의 유구한 역사를 제대로 알리는 데 집중합니다. 더불어 화엄사가 보유한 자료를 활용해 사찰의 경관을 3D로 구현하고 의례와 중요 행사도 함께 공개하는 등 신행 활동을 위한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것을 이제 모아서 디지털 플랫폼화해서 모든 국민들과 불자들과 학술적인 면뿐만 아니라 포교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지 않겠는가. 동국대 불교학술원은 향후 5년간 매년 한두 곳의 사찰을 선정해 디지털 사지 제작에 나섭니다. 21세기형 첨단 방식의 사지 구축을 목표로 사찰과 관련된 모든 기록 유산을 총체적으로 발굴하고 정리할 계획입니다. 정보를 시각적,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새로운 불교 콘텐츠 개발에 앞장서겠다는 포부도 드러냈습니다. 계속 추가될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계속 새로운 방식으로 또 운용 전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화엄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런 어떤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는 12월 공개되는 디지털 화엄사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새로운 신행 방향을 모색 중인 한국 불교계에 적잖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이효진입니다. 석전 박한영, 만해 한용운, 미당 서정주.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아는 이들의 공통분모는 무엇일까요? 모두 조계종립 동국대와 인연이 있는데요. 동국대 건학위원회가 개교 116년 역사가 있기까지 학교를 빛낸 인물을 모아 평전 시리즈를 출간했습니다. 윤호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제강점기 스님이자 불교학자, 독립운동가로 획을 그은 박한영, 한용운, 백성욱, 김범린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문학계를 대표하는 서정주와 조지훈, 세월호 사고 의사자인 단원고 교사 최혜정 씨까지 살아온 시대와 삶의 궤적은 서로 다르지만 모두 조계종립 동국대라는 울타리로 엮인 인연입니다. 동국대 건학위원회가 건학기념 구연을 위해 동국을 빛낸 인물을 평전으로 다룬 동국의 빛 시리즈를 펴냈습니다.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과 윤성희 총장, 윤재웅 다르마 칼리지 학장은 어제 교내에서 간담회를 열고 현재까지 출간된 동국의 빛 소개와 앞으로의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동국의 역사도 정확하게 알고 동국을 빛낸 많은 우리 선배님들도 우리가 알아야 하기에 그 일환으로 이제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7권으로 나눠 조명한 동국인의 삶 모두 대단하지만 그 가운데 가장 후배인 고 최혜정 씨는 역사적 인물이 아니어서 이번에 처음 생애를 정리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끕니다. 세월호 사고가 있기까지 어떤 성격에 무슨 꿈을 가지고 살았는지, 사고 이후 우리는 그를 어떻게 기억하는지 유족을 비롯해 스승과 친구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우리 사회에 이렇게 아픔을 자기 몸소 겪으면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희생한 최혜정 동문 같은 분도 동국을 대표하는 인물로 이렇게 마땅히 기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고요. 동국대는 이번 7권의 책에 그치지 않고 다음 달 신라 향가 등을 연구해 국어학계 업적을 남긴 양주동, 한국 영화의 리얼리즘을 이끈 유현목, 4.19 혁명 열사 노희두의 평전을 출간합니다. 또 탄어 스님과 법정 스님 등 동국대 출신은 아니지만 역경 등을 통해 깊은 인연을 맺은 스님과 교수, 기부자까지 포함해 동국인 조명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우리 동국의 근학이념으로 세상을 밝힌 동국인들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불교 정신으로 이상세계를 구현한다는 건학이념의 가치는 세상을 빛낸 동국인의 이야기로 모든 동문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동국대가 재학생들을 위해 새로 마련한 미래불자 육성장학의 13번째 사찰로 갓바위 선본사가 동참했습니다. 선본사 주지 해안스님과 신도회인 발심회는 어제 동국대 건학위원회를 방문해 미래불자 육성장학금 1,0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건학위원장 동관스님은 선본사의 좋은 기운을 받아 학생과 학교가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선본사 주지 해안스님은 학생들의 감사 편지를 받고 큰 감동을 느꼈다며 학생 모두 각자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마음으로 함께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이 1,080인의 발기인 구성을 마무리하고 가칭 조계종 전국 여성불자회 출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달 말 공청회를 거쳐 다음 달 23일 조계사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석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여성불자들의 역량을 결집하고 새로운 여성포교의 장을 열어나갈 가칭 조계종 전국 여성불자회 출범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포교원은 지난달 12일 전국 여성불자회 설립추진위원회를 출범한 가운데 1,080인의 발기인을 구성했습니다. 20개 교구본사 주지스님이 지도법사를 수락했고 발기인 모집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전법 제1, 전법 5의 원력을 세운 제8대 포교원은 지난 몇 년간의 혼란과 아픔을 딛고 초발심의 각오로 종단 여성 포교 활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자 합니다. 포교원은 불자회 창립에 앞서 여성불자들의 대표성을 나타내고 포교의 염원을 담을 수 있는 명칭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공모에는 4부대 중 모두가 참여할 수 있으며 명칭은 대한불교 조계종을 포함한 15자 내외로 하면 됩니다. 1인이 1개씩 응모할 수 있고 접수는 다음 달 10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대한불교 조계종이 앞에 이렇게 붙고요. 그리고 전국 조직이고 여성불자들의 모임임을 상징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개념적인 이런 명칭도 괜찮고요. 또는 상징적인 명칭도 괜찮고요. 또는 비유적인 것도 당연히 괜찮습니다. 불자회는 각계각층의 여성불자를 아우르며 지역과 직능, 사찰 중심의 전국적 조직으로 대의적이고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갖춘 단체로 창립됩니다. 특히 종단을 대표하며 신행과 포교 활동을 이끌어 나가게 됩니다. 정말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잘 실천할 수 있는 여성 불자들, 그리고 사회의 목탁, 그리고 죽비가 될 수 있는 그런 분들, 그리고 곳곳에 어려운 곳에 처해진 사람들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포교원은 이달 말 공청회를 열어 조직 구성과 활동 방향 등을 논의한 뒤 다음 달 23일 서울 조계사에서 창립법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서울 연화정토사가 우크라이나와 동해안 산불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자비 나눔에 동참했습니다. 연화정토사 주지 성천스님과 신도들은 어제 아름다운 동행 사무국을 찾아 우크라이나와 동해안 산불 피해 복구 등을 지원하기 위해 상임이사 일화스님에게 3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성천스님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신도들과 함께 십시일반 기금을 마련했다며 자비 나눔에 지속적으로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NFT 시대의 네 번째 순서, 불교 예술 문화에 종사하고 있는 수많은 작가들이 왜 NFT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아직은 낯설고 다른 세상 이야기 같지만 MZ 세대들에게는 일상적인 이야기, 정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 중학생이 디지털 NFT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중학생이 벌어들인 수입은 1,200만 원. 디지털 예술을 NFT로 발행하고 판매하는 것을 민팅이라고 합니다. 디지털 아트 콜렉터들은 왜 이런 예술 상품을 사려는 걸까? 자신의 마음에 든 작품들을 쉽게 사고 팔 수 있고 핸드폰, 노트북 등 일상생활에서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인이 피지컬 아트를 사려면 접근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사고 파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디지털 문화가 일상인 MZ 세대들에게 NFT는 어려운 개념이기보다 친숙한 분위기입니다. 자신들의 작품을 디지털 세계에서 보증해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작품의 매력을 느껴 지갑을 여는 팬을 만날 수 있는 창구이기도 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디지털 화면이랑 같이 성장을 한 세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그 밈이라던가 이제 여러 복제되는 이미지들과 같이 성장을 했고, 이번에 NFT를 보면서 느꼈던 게 이제 밈들도 NFT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보증이 되고 원작자가 다시 재조명되는 부분이 좀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오프라인 갤러리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이 NFT를 받아들이고 활용할 때가 곧 온다고 단언하기에는 이릅니다. 다만 NFT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불화를 교육하고 작품 활동과 전시회를 열고 있는 박경귀 작가는 NFT에 대한 경계심을 갖고 있지만 중립적인 입장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확정적이지 않다, 잘 모르겠다라고 해서 그냥 새로 다가오는 세계를 무조건 주춤하고 거부만 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해하려고 하고 알아보려고 하고 그런 알아가는 과정에서 욕망이 발동되지 않도록 저 스스로 이제 경계하고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불교 예술문화 전승에 헌신하고 있는 수많은 작가들에 대한 지원이 너무나 부족한 것도 현실. 불교계 예술 작가들이 지원과 후원만을 기다리기보다는 변화하는 세상에 대한 적응과 이해 또한 필요합니다. 불교라는 거를 전 세계에 알려야 되고 불교를 전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주로 뭐 절에 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잘 익숙치가 않아요. 대부분은 다 가상 공간에서 활동을 위주로 하잖아요. 그런 이제 새로운 세대들에게 불교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젊은이들이 익숙한 그러한 기술을 활용하자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고 NFT라는 겁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코로나19로 두 차례 비대면으로 진행해온 인류 무형문화유산 영산제가 3년 만에 대면 시연을 펼칩니다. 현충일에 봉행하며 호국 영령의 넋을 기려온 영산제가 이번 시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19 희생자들을 위로할 예정입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매년 현충일을 맞아 호국 영령의 넋을 기리고 세계 평화를 기원해온 인류 무형문화유산 영산제. 코로나19로 두 차례 비대면으로 진행해온 영산제가 다음 달 6일 신촌 봉원사에서 3년 만에 신도와 관람객이 참석한 가운데 대면 시연으로 펼쳐집니다. 지난 3년간 비대면으로 진행했던 영산제는 올해는 일반 신도 및 관람자를 위하여 대면 공연으로 진행하게. 전 국민이 순국 선열의 넋을 추모하는 1분 묵념을 올리는 시각. 영산제 보존회는 33번의 타종으로 호국 영령의 극락왕생을 기원합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 2년여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희생자와 우크라이나 전쟁 희생자를 위로하며 세계 평화를 기원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코로나19의 종식으로 일상회복과 국가 안녕을 함께 기원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희생자와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인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희생자 등을 위로하며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마스크 없는 생활을 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길 바라고. 1973년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로 등록된 영산제는 한국의 전통 종교인 불교와 한민족 고유의 정서가 어우러져 전성되어 온 국내 최대의 전통 불교의식입니다. 특히 지난 2009년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됨으로써 한국 전통불교의 우수성을 세계에 입증했습니다. 하지만 범패와 작법, 작법무 등 다양한 의식이 어우러진 영산제의 보유자는 한 명으로만 제한하고 있어 각 의뢰의 전성을 위한 보유자 확대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 분야가 있어야 된다면 단체장이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워낙 크니까 그분들을 최소 5분에서 3분이라도 이렇게 추진해야 될 것 같아요. 한 분의 전체적인 걸 관장하기 너무 커요. 영치산의 도량이 시공을 넘어 봉원사로 옮겨져 6시간 동안 펼쳐지는 영산제는 종교적인 기원을 넘어 인류가 함께 지켜야 할 세계적인 유산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될 전망입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수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